어제는 내가 한국 학생들에게, 아시안 학생들에게 약사를 추천하는 이유 5가지를 살펴봤죠. 그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파트 1으로 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이걸 먼저 보고 그쪽으로 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그림에 보면 약사들이 출근을 한다. 그러면 보통 약사로서 일반 회사,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다니는 거 이런 게 아니라면 하는 일들이 이런 거죠. 보통 오늘 무슨 약을 오더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들어온 프리스크립션 의사가 처방전을 주죠. 그걸 확인해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실수로 뭐 공짜로 하나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약사가 의사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너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그 약 대신에 그 약은 없고 대신에 쓸 수 있는 이런 약이 있는데 이건 어떠냐 그러고 의사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checking for drug interaction,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그러면 너 뭐 딴 약 먹는 거 있냐 이런 거 해가지고 혹시나도 있을 interaction, 부작용 같은 걸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약사가 있는 거죠. 약사 뭐 약 주는 거야 아무나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페이션트하고 그 약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거.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약국에 가면 항상 약을 주기 전에 물어봅니다. 너 혹시 나한테 무슨 질문이 있니? 그래서 없다 그러면 거기 사인하는 데다가 질문 없음 항목에다가 사인을 하고 나서야 약을 주죠. 근데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꼭. 그게 뭐 시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없이 대답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면 담당 의사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약을 먹는 환자가 그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약사의 의무입니다. 그럼 6번째로 앞에 말했던 5개에 이어서 약사가 되어 좋은 점. 6번째는 약사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살죠. 그 이유는 한번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입학이 굉장히 힘든 명문대, 거긴 약대가 없죠. 그래가지고 아이비리그 의과대학에서도 그 약학에 대한 교수는 이 대학 출신들이, 다른 대학 출신들이 가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죠. 그게 현실이죠. 물론 뭐 가끔 가다가 약사 출신이 의사가 돼서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사 출신을 의과대학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과대학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약대를 거쳐서 간다. 그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쉽고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MD죠. Doctor of Medicine. 약을 다루는 직업이죠. 의사도. 미국은 의사들 주사 잘 안 넣습니다. 약 처방 주지. 그게 이제 한국 의사하고 틀린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이런 학교들을 뭐 보면은 그렇게 아주 이름 있는 학교들이 아니죠. 그리고 조그만 학교들이고 대부분 다 약대 전문 학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주에는 뭐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고 한 개 아니면 2개밖에 없고 학교가 그 학교 졸업해갖고 자기네 주에서 약사하면 약사로서는 무조건 최고 명문을 나온 겁니다. 제가 앞에서 소위 말하는 등수 순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게 1등을 한 학교를 나와도 그 주에서 약사를 하는 거고 뭐 별로 등수가 안 좋은 학교 나와도 그 주에서 약사하면 이 동네에서는 우리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명문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죠, 약사들. 은근히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밀리는 그 느낌이 있는 의료계통에서도 그런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약사가 당당하게 의사한테 우리가 니네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러고 딱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도 일을 해도 의사는 의사, 약사는 약사 이런 식으로 서로 딱 분리가 돼 있으니까 병원에 약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병원 약사가 의사한테 기죽는 건 뭐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전문 영역을 딱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프라이드를 유지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죠, 약사들이. 그냥 있을 때도 뭐 새로 나온 신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전문적 프로페셔널이 발전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굉장히 좋은 점 같아요. 내비려둬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항상 노력하고 공부한다. 그래서 약사의 좋은 점 여섯 번째는 프라이드를 갖고 살 수 있다. 이 내용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과 가장 덜 스트레스 받는 직업,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보면 어떤 직업은 군인이나 뭐 파이어파이터 이런 직업들은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그런 반면에 에어라인 파일럿 이 사람들이나 혹은 executive 그 public relations executive 그 대외 관계를 하는 그 중역들이죠. 시니어 코퍼레이트 executive 이 사람들은 다 10만 불이 넘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들이죠. 그렇다면 약사는 어떨까요? 이 통계에는 약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메디컬 소노그래퍼 방사성과에서 일하는 테크니션이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메디컬 테크니션, 주얼러, 이건 월급이 너무 작죠. 37,000불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이게 몇 년 전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구위에 파머시 테크니션이 있죠. 월급 좀 F는 안 되지만 그건 테크니션이죠. 약사 밑에서 일하는 보조. 이런 직업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직업에 속합니다. 약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약사들의 신문이죠. 파마시스트 타임스에서 조사한 어떤 일에서 약사는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employee call in sick 갑자기 안 나타난다 아래 것들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employees are tardy 늦게 온다 뭐 그 다음에 employee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 왜 이 사람들이 자기 개업을 하든 혹은 그 약국에서 일을 하든 보스는 그 약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약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래 사람들 다루는 문제.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이제 그 개업 약사의 경우가 더 심하겠죠. 그리고 또 너무 바쁘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약을 잘못 줄까봐 겁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를 통해서 더블 체크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런 위험성은 확 줄어들었죠.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공평한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있죠. 그런데 미국 약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Fair share of stress. 내가 받아야 될 만큼 받는다. 그래서 그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일수록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도 높고 뭐 정신병 치료율도 높죠. 약사는 그 통계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힘들어 이 직업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직업을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사가 스트레스 받는 데서는 의사보다 훨씬 덜할 겁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요 내용이 뭘까요? OBG는 산부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죠. 근데 49,000불, 17만 불, 코네티컷은 마이애미는 19만 불, 뭐 일리노이는 17만 7천 불 이런 숫자들이 쭉 나와 있고 나소, 서포, 뉴욕의 롱아일랜드죠. 그 지역은 21만 4,999불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의사들이 버는 돈은 아닐 것 같죠. 뉴저지는 너무 적으니까. 이건 뭐냐면 이 병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1년에 내야 되는 보험료입니다. 예를 들면 나스 서포 카운티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개업했다. 그럼 보험료를 1년에 21만 4,999불을 내야 되죠. 미국의 일부 주는
배상이 무제한이죠. 그래갖고 malpractice라고 얘기하죠. 그 의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보험료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야 외과 의사를 보면 외과 의사도 뭐 무식하긴 마찬가지죠. 이게 뭐 이만큼 벌면서 이만큼 보험료를 내냐? 물론 그러니까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의사들 연봉도 뭐 이거보다는 많아야 될 테니까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산부인과나 외과에 비하면 내과는 굉장히 얌전한 편이죠. 사고 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몇만 불은 내야 됩니다, 보험료를. 여기에 비해서 그럼 약사는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그 말프랙티스 약사가 약을 잘못 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죠. 그게 1000불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료는 미국에서는 바로 그 직업에서의 스트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버는 그 수입에 비해서는 의사가 조금 더 벌지만 의사가 받는 스트레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유튜브에 올라 있는 세인존스 대학교, 뉴욕시 안에 있는 학교죠. 세인존스 대학교 약학과 학생들이 무슨 행사 후에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이 사진도 역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약대 학생들이 그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저 하얀 가운을 입게 되죠. 거기서 이제 서약을 먼저 하죠. 그때 부모들이 와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그게 끝나고 모여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장면들을 보고 어떤 특이한 점을 느끼셨나요? 뭐 가장 먼저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건 여자가 많다. 맞습니다. 약대 학생은 2대 1의 비율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가 눈에 띄는 점이 없으신가요? 보면 유난히 동양 학생들이 많죠. 약대는 동양 학생들이 휩쓰는 분야입니다. 특히 그 캘리포니아나 뉴욕같이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약대 정원의 50% 이상이 동양계 학생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는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지나친 경쟁이 없다. 인종 간의 그런 갈등 요소가 훨씬 덜한 거죠. 네. 동양 애들이 어차피 싹쓸이 하는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죠.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는 어차피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피부색을 보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라이센스를 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센스를 빌리는 분야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그마저도 약사는 동양계가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동양계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백인이나 흑인 애들을 인종차별하는 분야가 약대죠.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가. 과거에 이 분야를 싹쓸이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힘을 다 동양 사람들이 물려받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20년 지나면 미국 약사협회 회장은 동양인이 해야 되고 그 영향력으로 해서 무슨 국회의원도 동양인들이 전문직에 나서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관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약대의 또 다른 좋은 점, 8번째 좋은 점은 바로 인종차별이 없다. 혹은 인종차별을 오히려 동양인들이 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동양인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전공 분야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가 그거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degree of independence. 내가 내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가, 남이 간섭 안 받고,
그 다음에 contribution to society,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intellectual challenge, 과연 내가 지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level of responsibility,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서 거기에 그 맞는 그 책임을 지는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location, security, salary,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benefit. 그러니까 사실 돈은 그렇게 job satisfaction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직업별 자기 만족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중에 56% 정도가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 타입에서는 가장 높은 게 프로페셔널 서비스입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뭐냐? 의사, 약사, 뭐 이런 직업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티칭이고, 매니지먼트, 리서치, 아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밑에 그래프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만족도 높아진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겠죠. 여기서 보면 약사는 바로 이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속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약사들은 참 그 자기가 만족하면서 실제로 그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하는 직업이죠. 반면에 무슨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사는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다. 또 다른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 파머시스트들한테 약사들한테 그 현재 그 보수에 만족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월급을 줘도 만족하다는 대답이 나오기는 힘들죠. 그래서 7단계로 나눴을 때 1, 2단계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결과가 되겠죠. 대략 한 14%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다음에 3, 4, 5단계는 뭐 중간이다 뭐 그 정도가 되겠고 6, 7단계는 아주 만족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약사는 그 아주 만족한다는 비율이 거의 40% 육박합니다. 정확하게는 39.66%인데 이거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아주 exceptional한 결과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아주 만족하다는 대답이 많이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 컴퓨터 계통인데 그 계통도 보통 한 11%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사는 그냥 직업적으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경을 받는다 그런 얘기와 함께 또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약사는 만족한 직업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약사의 10번째 장점은 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영업을 열 수 있다. 자영업의 이익이 마진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광고에 나오는 거는 지금 라이레이드라는 미국 체인 약국인데 그러면 약국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 미국의 드럭스토어는 무엇인가 거기 드럭스토어를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국이니까 당연히 약은 팔겠죠. 뭐 비타민 종류 이런 것도 다 팔고.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약국이 약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합백화점 같은 곳이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약국은 여러 가지 약국에선 당연히 약만 파는 그런 한국과는 달라서 미국 약국에서는 뭐 콜라도 팔고 뭐 초콜릿도 팔고 그러죠. 과자도 팔고 그다음에 집 꾸미는 이런 뭐 것들도 팔고 여름용품도 팔고 심지어는 뭐 옷도 파는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그리고 먹을 것들 뭐 맥주도 팔죠. 미국 약국에서는. 그래서 또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또 여름 썸머용품 뭐 바베큐 용품 안 파는 게 없죠. 그래서 신선식품 빼고는 다 팝니다. 약국에서.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 심지어는 사진 현상도 약국 가서 하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걸 다 파는 겁니다. travel, personal care, grocery, school supply, 문방구용품 또 같이 하는 거죠. 요리, 여자들 화장품, 다이어트 앤 피트니스, 섹슈얼 헬스, 비타민, 또 파는 거 없이 다 파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만큼 그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그 드럭스토어는 미국에서 마을의 중심입니다. 애들이 무슨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사러 가자 그러면 가는 곳이 드럭스토어거든요. 미국 동부에서는 예를 들면 뭐 월그린, 라이트에이드 뭐 이런 것들이 대형 체인이고, 뉴욕시 같은 데서는 뭐 한인 마켓에 가면 그 안에 꼭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또 동네마다 이렇게 대형은 아닐지라도 조그만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더 대형입니다. 그 일반적인 이런 체인 스토어보다. 그래서 그런 자영업이 쉽다. 이것의 또 장점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약은 일종의 그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품목은 자유경쟁으로 가격을 높였다 낮췄다 하죠. 약은 무조건 그 원가의 40%의 마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약은 뭐 한 사람이 한 번 사가면 3,000불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 사갈 때 자기는 1,200불을 번 겁니다. 한 병 약 주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좀 귀한 약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근데 결국 뭐냐, 약국이 자기가 차려서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벌기 참 좋은 직업이죠. 그리고 사람을 쓰면 되니까 자기는 또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영업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아는 어느 약사는 연수입이 한 50만 불 정도 되는데, 의사가 개업을 해서 50만 불 버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병원 돌고 밤 7시까지 환자 보고 또 뭐 뒷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한 9시 되는데, 또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나가야 되고, 일요일 날도 쉬지 못하고 병원에 들려서 자기 환자들 한 번씩 체크업하고, 이 정도로 일을 해야 겨우 한 50만 불 버는데, 약사는 차려놓고 운영만 잘하면 자기가 약국만 꽉 잡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물건 진열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최저임금이니까요. 관리만 잘하면 돈을 벌 기회가 많다. 그리고 뭐 개업을 못하는 사람은 병원이나 뭐 제약회사나 취직할 때도 많죠. 그래서 그 약사의 10번째 장점, 그것은 자영업이 가능하다. 자영업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 약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는 이 분야가 왜 좋으냐면, 그 아시안들은 그 어떤 그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같으면 우리 3대, 4대째 걸쳐서 우리가 변호사 집안이야, 뭐 경찰 집안이야 이런 게 있는데, 이민자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라이센스를 가진 과학 분야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타 인종이나 다른 사람과 큰 경쟁 없이 할 수 있는 거,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약대를 우리 이민자 2세들, 그리고 또 새로 이민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유학을 오는 사람들, 다행스럽게도 약대는 유학생들한테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의대는 아주 극단적으로 힘들죠. 그렇지만 약대는 뭐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면 졸업하고, 졸업하면 영주권 받고 취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학생들에게 약대를 권유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